아니,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 할 것 없이 내년 한 해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혹시 뭐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들은 다 내년의 같이 상황이 어떠할지 어떤지. 힘든 상황인가요? 네. 어떨까요? 일단 미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.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해요. 아, 그래요? 네, 얄밉죠. 이 자식들. 금리는 계속 혼자 올리는데 네, 이 자식들.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동산은 좀 올라 있긴 하지만 가계부채가 별로 없어요. 2008년에 터지고 나서 네. 구조조정 많이 해가지고 가계부채가 별로 없고 뭐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이런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죠, 가계가. 그리고 은행들도 지금 예대율이라고 하는데 예금과 대출의 비율을 예대율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나라는 예대율이 거의 100%인데 미국은 지금 예대율이 되게 낮아요. 이제 70%밖에 안 돼서 아직도 여유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미국은 뭐 경제 침체 정도는 뭐 비슷하지만, 어느 정도는 네. 버틸 수 있다.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그러니까 어떨까요? 그런 나라들도 일본 궁금하네요.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? 뭐 경쟁심이 그쵸. 생겨요. 네. 약간. 그래도 우리가 나아야지. 그렇죠. 네. 일본은 뭐 워낙 30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도 지금 물가가 막 오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 거의 뭐 30년 만에 느끼는 물가죠. 일본 사람들이. 그래서 소비를 지금 줄일 거예요. 이제 줄이고 있고. 그래서 일본도 아마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어떤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터질 만한 부분, 버블이 없기 때문에 일본도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. 중국은 요즘 상황 많이 안 좋지 않나요? 중국은 뉴스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만큼 어렵죠. 그죠? 네. 중국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거는 중국도 그나마 좀 나아요. 나은 거는 네. 똑같이 이제 버블이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이. 네. 그런데 이제 가계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부채가 좀 적고요. 그 다음에 은행 부분이 중국은 다 국유은행이에요. 아우. 예, 예, 은행이 다 이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은행이 망하진 않아요. 예, 중국 정부가 다 돈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중국 자체가 또 국가 부채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 우리나라 빼고 다 네.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러게요. 괜찮나 보네요. 네. 4개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저희 그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 올해 그 환율이 거의 1,500원대까지 올랐었잖아요. 1,450원 네. 예, 거의 많이 좀, 올랐죠. 네, 1,500원까지 근접을 해서 내년에도 이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? 올해 원달러가 올랐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이제 금리였죠. 미국이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환율이 한번 확 치솟았던 거예요. 근데 최근에 원달러가 좀 안정이 되고 네, 있잖아요. 조금 1,300원으로. 내려왔어요. 네. 그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막 올리는 게 끝났다. 네. 하니까 이제 일단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안정되게 되고 있는데 네. 내년에도 좀 원달러가 다시 상승하는.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서 만약에 신용위기라든가 금융위기 같은 게 정말 온다면 아마 환율이 한 1,600원 초반까지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.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한 1,500원 정도? 예, 올해 고점 정도 올라가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경기 침체가 와도.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겹쳐서 오면 한 1,600원대 초반까지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. 대표님 그러면은 환율이 그렇게 오르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겠지만 수출 경기에는 또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? 네, 그거는 옛날 얘기고. 뭔 개소리야! 저도 사실 네. 이 부분을 네, 생각했었는데, 그쵸. 네. 원래 환율이 오르면 옛날에는 그 수출 기업들이 좋다고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글로벌화돼 있어요. 아, 맞아요. 네. 이미 해외에 뭐 공장이 있고, 공장 이미 다 내 수출량이 있거든요. 다 해외에 현대차도 있어서. 국내 맞아요. 공장보다 해외 공장이 더 많아요. 네. 이게 네, 말씀 들으니까 그러네요. 사실 과거에는 뭐 제조부터 이 다 우리나라에 납품까지 있었으니까. 전부 국산화였는데 네. 요즘은 그렇죠. 해외 공장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것도 네. 크게 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네네네네. 것 같다라는 네, 그런 생각이 옛날보다 듭니다.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. 아, 효과가 떨어졌군요. 네.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전쟁 탓도 크겠죠? 올해 경기가 안 좋았던 거는 전쟁도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2020년에 그 팬데믹 때 미국이 돈을 왕창 풀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는 금리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되니까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든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.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를 좀 점프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일조를 했죠. 예, 올해 어려운 거에. 예. 자, 우리 깔짝량 간만에 깔짝 됐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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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네, 전쟁이 영향이 크지 전쟁 않다. 때문만은
아니라고 네, 하시네요. 네, 잘못 짚었네요. 네. 네. 네, 결국은 이 팬데믹 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네,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